오늘이 저희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56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입니다. 네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와 포스트 휴먼,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성신여대 최민자 교수님, 또 포스트 휴먼의 조건과 인간-기계의 공존, 이화여대 신상규 교수님, 또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을지대 김재희 교수님, 또 포스트 휴먼의 등장과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전북대 박휴용 교수님께서 각각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제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상가들은 인간의 장애, 또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특이점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인간 이후의 존재인 소위 포스트 휴먼도 자연스럽게 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포스트 휴먼의 등장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될지 이 문제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네 분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25분, 한 분당 25분 발표해 주시고 15분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짜여졌습니다. 좀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제 각각의 토론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은 네 분 발표 끝나고 나서 종합 토론을 또 한 20, 30분 갖고 또 미진한 토론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오늘 구상했습니다. 그럼 최민자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대 명예교수로 있는 최민자라고 합니다. 인류 사회재건연구원이 주최하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가 오늘로 제56차가 되는데, 문명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는 매우 시적절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미국의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공개했죠. 프로젝트 명이 델파이에게 물어보세요. Ask Delphi.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에서 이름을 딴 것이죠. 그리스 델피 신전의 그 신탁 사제가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발표를 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이 철저하게 윤리적 판단을 하는데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인공기계가 스스로 딥러닝을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이 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것이죠.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AI 윤리라고 하는 건 그걸 가르치는 인간의 문제다. AI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죠. 흔히 신은 무소부재다라고 하는데 없는 것이 없이 실제한다. 바로 AI가 무소부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검색, 게시 순서 모두 AI가 결정을 하죠. 윤리 상식 170만 건을 입력을 해서 이 델파이에게 물었죠. 더 큰 선을 위해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러자 잘못된 일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델파이 같은 AI가 챗봇에 탑재되면 편향된 시각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AI가 해도 되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들립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이게 지금 안 나타나가지고 이게 예. 1900 이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조는 포스트 모던 세계에 대한 담론은 1960년대 후반 이 포스트 구조주의와 이게 움직이질 않는군요. 이게 화면이 예, 됐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에 대한 담론은 1960년대 후반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도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서구적 근대의 도그마에 대한 서구적 근대의 도그마라고 하는 건 뭐 절대성, 중심성 이런 거 이원성이죠.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비판과 이성의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여 다원화되고 탈중심화된 대안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ICT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 사이버 시티즌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게 되었죠. 하여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있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에 대한 초기 담론 시기는 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그 탈중심적이고 탈이념적인 그 해체 이론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와 맞물려서 철학, 예술, 문해, 비평 이런 학술 분야는 물론이고 대중문화에까지 널리 확산되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시기입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게 되는데 이 근대의 도그마 속에 깃들어 있는 절대성, 중심성 이런 그 허구를 드러내는 해체 현상, 이분법의 그 해체 현상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후기 담론 시기는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맞물려서 더 확장되고 심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보그 시티즌의 출현으로 인간에 대한 재정의가 촉구되고 인간과 AI의 그 공생이 포스트 담론의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합리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분법의 해체죠. 그런 점에서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모두 다 공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레이 커즈와일은 21세기 전반부에 GNR 혁명, 즉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중첩적으로 일어나면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인간의 지능이 심대하게 확장되고 2030, 40년대가 되면
버전 3.0 인체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휴먼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류 의식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야겠죠.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개념이 무경계로 확장이 되어야겠죠. 다음으로 이 포스트 모던 세계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는 근대 세계가 처한 역사적 조건과 한계적 상황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데카르트,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부터 전일적이고 유기론적인 시스템적 세계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근대적인 것이고 서구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등식화가 깨어지는 것이죠. 대표적 포스트 모던 사상가인 이 켄 윌버 이 주장은 근대 서양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존재의 대홀라키를 부인하게 된 최초의 주요 문화다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대홀라키, 바로 존재의 대사슬이죠. 물질에서 몸, 마음, 혼, 영혼에 이르기까지 실제가 다양한 존재의 수준과 삶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서양은 계몽주의 시대 이래 최하위권인 물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최초의 주요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인 닉 보스트롬이 설립한 이 WTA, 트랜스 휴머니스트 협회에서 정의한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는 노화를 제거하고 지능, 육체,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간 조건의 개선의 가능성, 정당성을 지지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생물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의 결합을 통한 인간 강화, 휴먼 인핸스먼트, 인간 강화가 가능하고 정당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지적 문화적 운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그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그 위험, 잠재적 위험성, 이걸 연구하고 그런 기술의 개발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활동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죠.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아주 낙관적으로 이 생명과학과 신생기술에 의해서 장애,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현재의 그 인간 조건들이 해결되어서 인류가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스스로를 변형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인간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휴먼 개념은 소위 그 생명 확장론자 엑스트로피언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엑스트로피 원리를 창안한 맥스 모어는 오늘날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학술적 차원에서 비판론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겠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한 트랜스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어떤 지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이나 적용이 사회의 공익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은 열린 개다. 닫힌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포스트 모던 세계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이성, 탈이념, 탈중심, 탈경계, 말하자면 모든 이원성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강조, 이런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연계되어 가지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운동을 추동하고 있죠. 포스트 모던 이론에 대한 이 거부들도 있죠. 포스트 모던 이론이 주장하는 핵심 가정은 구성주의, 맥락주의, 통합적 무조망주의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켄 윌버의 관점은 이 세 가지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한은 통합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포스트 휴먼의 조건과 사이보그 시티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란 차세대 인간 또는 신인류, 바로 유기체와 기계 장치가 결합된 디지털 시대의 인간, 즉 사이보그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전반적인 수렴이 일어나서 그 둘의 경계가 해체되는 시대의 인간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간관의 중대한 변환을 내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 되려고 추구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트랜스 휴먼이다. 말하자면 맥스 모우는 이 트랜스 휴먼을 하나의 그 과정적 개념으로 보고 있죠. 이 포스트 휴먼은 결과론적인 개념이고,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 삶 자체가 과정이니까. 해서 지금 이 범주에 속하는 게 뇌 임플란트라든지 인간의 뇌를 스캔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업로딩에 의한 정신적인 확장까지도 인체 강화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트랜센던스 프로젝트, 이건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해서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는 프로젝트죠. 현재 국제적으로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업로딩이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현재 컴퓨터의 약 1억 배 정도 성능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쩌면 웹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페페렐은 포스트 휴먼인 조건이 의미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성 중심이 된 인간 중심 우주의 종말. 이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북의 사회의 쇠퇴와 여성 운동의 고조, 바로 이게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학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 기술과학적 존재의 도구와 장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의 이 생명체의 진화, 바로 이 진화에 대한 그 개념. 세 번째는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인간, 이런 상호간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주 이분법에 입각해서 상당히 그 인간 차별, 성차별, 또 인간과 비인간 차별 이런 게 자행이 되었는데 재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이 포스트 휴먼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보그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결합된 자가조절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의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크리스 그레이는 어떤 유의미한 방식으로든지 기술 개조가 있었다면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체내 이식한다든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백신을 주입했다든지 하여튼 기술 개조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사이보그다. 신체 일부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사이보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체 컴퓨터라든지 인공 생명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전자가 조작된 생쥐들이라든지 생체 공학적인 미생물이라든지 모두 다른 방식의 사이보그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개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이 사이보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보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보그화 과정이 결국 근본적인 정치적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그 인공진화가 인간의 몸과 유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개조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새로운 기술 과학에 의해서 인간으로 분류할 수조차 없는
개조된 생명체들이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정치 권력의 원천인 시민 개념에 입각해서 사이보그 시티즌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정한 쟁점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도구, 어떤 기계, 어떤 사이보그를 보유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추출해야 하고 만들지조차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보그 시민권을 제대로 만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옹호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도구, 기계, 유기체로 이루어진 사이보그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술, 과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유기적이고 기계적인 두 영역에 걸쳐 있는 사이보그적 상황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와 트랜스 휴머니즘의 과제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가 완전히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생명과 기계, 자연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으로부터 포스트 휴먼의 존재 조건으로 넘어갈 때 아까 존재 조건으로 넘어가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난제는 왜 우리는 그러한 기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며 그러한 기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향하도록 할 것인가 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 시대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사이보그는 사물 인터넷과 인간의 연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증강된 네트워크 사이보그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인류가 미래에 과학과 기술의 심대한 영향으로 육체적 노화를 제거하고 정신적 지능을 강화하고 심리적 웰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지만은 또 한 면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닉 보스트롬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인간 가치를 수호하도록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인간 본성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현재 인간 의식의 패턴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선택에서 지적 설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인류 진화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이점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로보사피엔스가 호모사피엔스와 공생하는 시대가 임박했다라고 보죠. 이 유발 하라리는 이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을 통해서 자연 선택으로 빚어진 유기적 생명의 시대를 지적 설계에 의해서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도움으로 호모데우스, 즉 신적 인간의 탄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물 인터넷이라 불리는 훨씬 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업이 완수되면 호모사피엔스 종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의식적 지능과의 게임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경계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닉 보스트롬과 유발 하라리의 결국 결론은 하나죠. 포스트 휴먼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하려면은 인류 의식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과학과 의식의 접합에 기초한
새로운 계몽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현재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 무경계, 노 바운드리로 가는 길이죠. 실제는 무경계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현재 우리 현상계는 모든 것이 경계가 있죠. 하지만 물질이라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특정 주파수대의 에너지 진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질의 그 공성, 텅 비어있는 그 공성을 깨닫게 되면 이분법의 환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외형적인 경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분자, 원자, 전자, 아원자 입자들의 쉼 없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실들이 고대 동양의 현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죠. 이제 그것을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건 내재성인 동시에 초월성이고 전체성인 동시에 개체성이고 우주의 보내는 동시에 현상 그 자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불가분의 전체성이죠. 오늘날 생명의 통제와 복제가 과학과 정치와 자본의 지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의 유산 극복을 해야겠죠. 이런 것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바로 이 통습적 사유체계,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런 통습적 사유체계가 근대 사유체계를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계몽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휴먼 시대가 처한 존재론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건 제가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원주의와 결정주의에 대한 휴머니즘의 오랜 집착에 도전하고 있는 폴시 이론, 즉 사이버네틱스, 카오스 이론, 카타스트로피 이론, 복잡계 이론들은 포스트 휴먼 이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는 곧 포스트 휴먼 시대가 우주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폴시 이론은 전일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그 관점, 패러다임을 기초에 있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에 접근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사님.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슬라이드에서요. 네네. 관원주의와 결정주의에 대한 휴머니즘의 오랜 집착에 도전하고 있는 4C 이론이라 해서 네네. 사이버네틱스, 카오스, 카타스트로피, 복잡계 이론. 근데 이 복잡계 이론은 뭐 컴플렉스율인가요? 네네. 이게 오늘 뭐 복잡계 과학, 예. 왜 이게 포스트 휴먼 이론의 범주라고 할 때, 사이버네틱스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왜 카오스 이론이나 카타스트로피 이론, 복잡계 이론이 포스트 휴먼 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C 이론이 공통되는 것이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전일적이고 시스템적이고 또 생태적인 그런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예컨대 파국 이론,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 같으면 이 대규모 자연재해나 그런 사회 정치적 변동과 같은 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그 징후나 과정을 연구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이제 우리 지구촌 차원에서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고 여기서 기초에 있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로 포스트 휴먼이 기초에 있는 그런 패러다임하고 공통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하순 네. 교수님. 네, 네. 예,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강의하시면서 그 트랜스휴머니즘이 결국은 어떤 심리적인 웰빙 달성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한계, 노화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죽음의 극복을 통해서 결국 뭐 행복과 복지에 달성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예, 웰빙이라는 의미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한 두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정말 이것이, 이런 인간 강화, 즉, human enhancement라는 게 인간의 불행해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 반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할 권리,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반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불행해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화할 수 있는 권리, 병에 걸릴 수 있는 권리, 또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불안해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박탈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할 권리, 미래에 대해서 모를 권리라는 것은 한스 요나스의 그 책임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열린 미래를 맞이할 기회와 권리를 이제 박탈당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며 자신에게 놀라워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지는 트랜스후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선택과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행복과 안정이 얼마나 참된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태민자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본인의 그 선택과 희망과는 별도로 이렇게 네.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지구촌의 모든 그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희망사항이나 이것과는 사실은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래서 네. 이 기계나 이런 그 AI 이런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어떤 그 심리적인 웰빙이라든지 혹은 초지능이라든지 혹은 불로장생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건 오늘날 우리가 백신 주입도 마찬가지죠. 뭐 이익을 얻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또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양면성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랜스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도 보게 되면 공익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지금 예컨대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도 협조를 안 하면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I도 지금 우리가 정하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은 뭐 이분 작고하기 전에 이런 AI의 그런 기술 발전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해 볼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의식의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물리학계에서도 보면 요즘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의 그런 정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전 지구적인 하나의 바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자꾸만 미래 이렇게 나가지만은 사실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고시대 사실은 정치의 핵심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인 삼신일체라는 것이죠. 실제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경계라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까지도 사실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 실험적으로 입증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제 말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근데 제 질문의 요지는 네.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담보하지 않는 그런 네. 행복, 심리적 웰빙이라는 것은 사이비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뭐 특정 전문가들이 뭐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는 건 아니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론 조성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익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한 달 전에 그 앨런 연구소가 인공지능 연구소가 그런 혁신 프로젝트를 제기한 거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획기적인 청사진을 많이 펼쳐 보이시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코로나 하나도 지금 해결 못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질병, 노화, 뭐 심지어는 죽음까지 다 극복한다는 이런 청사진인지 홍사진인지 뭐 이렇게 펼쳐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에 대한 어떤 기만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이분법인 거죠. 뭐냐면은 1인 쪽으로 가야 된다. 뭐 계몽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뭐 축복이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떤 거대한 자기, 도가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 너무 어떤 자기가 심해서 까딱 잘못하면은 인류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참 교수님께서 포스트 모던 뭐 근대 말씀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몽주의가 우리 인류에게 안긴 것은 축복보다는 재앙에 가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굉장히 가속화 시켜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뭐 죽음까지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선전 청사진 늘어놓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거대한 또 사기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의혹이 없으신지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런 뭐 심리적 웰빙이고 초지능이고 혹은 불로장생이고 이런 거 주장을 하지만은 그건 이 어떤 정말 기술 개발 뭐 그 자체도 물론 문제겠지만은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우리 의식의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점을 수긍을 하죠. 뭐 사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나 이게 리셋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공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어서 전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